인정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라는 거짓말.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진실로 믿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분들은 민족적 정당성을 북한에 둡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 지금 북한이 사회주의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좀 못 살지는 몰라도 이거는 제국주의 미국과 대한민국이 핍박해서 그래. 뭐 이렇게 믿고, 그리고 또 가난할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북한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싸워서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나라야라는 관념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민족적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사실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면요, 저는 대한민국 건국도 그렇고 놀라운 산업화 성장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기적의 축복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가장 큰 무서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주 4.3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는 것이 5.18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우선 제주 4.3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장은 기적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주 4.3은 공산폭동이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고 50선거를 방해하려던 사람들이 선거를 못하게 하려고 봉기한 무장 봉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주 4.3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지만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사고의 틀이에요. 저는 이 사고의 틀이 건강하고 진실에 부합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붙어서 부정한 나라다라는 생각에 빠져 계신 분들은 제주 4.3은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의 학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제주 4.3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단선 반대와 조국 통일을 지향한 제주도민들의 반대 운동을 경찰과 군경이 무리하게 대응해서 촉발된 자연 발생적인 무장 봉기다. 그리고 무수한 군경에 의해서 무수한 영민들이 희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관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드러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사실은 여러분 양립할 수 있나요? 양립할 수 없어요. 근데 양립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주 4.3 민중항쟁의 내러티브를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뭐 이거는 제주 4.3 나중에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 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주 4.3이 공산 폭동이라는 사실은요, 한꺼풀만 벗기면 너무 쉽게 드러나요. 여기 저희 지금 대자보도 하나 붙어있는데 이게 그거거든요. 제주 4.3은 6.25 전쟁의 전초전이었습니다. 제주 4.3과 여순 14년대 반란을 못 막았으면요 지금 대한민국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얘기 안 해요. 그걸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이 제주 4.3 주도한 주동자인 이 김달삼이라는 사람, 나중에 50선거 방해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2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북한과 함께한다 라고 하면서 야밤에 민가들 찾아다니면서 너 여기 도장 찍어 라고 하면서 북한의 선거 용지를 들이밀고 도장 찍게 했어요. 지하 선거죠. 그리고 그 투표지를 가져가서 북한에서 우리는 북한과 함께한다 라고 하면서 해주 인민대표자 대회에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에 보면요, 그러니까 북한의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 연설에 보면은 우리 조국의 해방군이 위대한 소련군과 그 천재적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만세 했습니다. 만만세. 이런 사람이 제주 4.3 주도했다니까요. 이것만 알아도 제주 4.3이 이런 거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민간인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내용들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이렇게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민간인들의 희생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항적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건국을 적극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우리가 희생자로 둔갑시켜버리고 국가가 보상하고 그럴 수는 없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인데,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김달삼 이 사람은요, 그 평양에 애국열사들의 무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6.25 때는요, 북한군으로 쳐 내려와요. 이런 사람이 제주 4.3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제주 4.3이 북한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었다는 사실은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너무 쉽게 확인이 됩니다. 남도당 지령서라는 걸 통해서 제주 4.3 이전부터 봉기하라, 사람들을 선동하라, 이런 지령서가 남노당 내부에서 계속 나와요. 이게 나중에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이건 뭐냐면은 나중에 양생돌이라는 사람이 54년 6.25 전쟁 끝난 이후에도 제주도에서 무장공비들 계속 있었거든요. 나중에 체포됐는데 이 사람이 활동한 내용, 제주도 무장공비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적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인데, 여기 보면 공산주의자들의 의도적인 무장폭동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덕구라는 사령관은 폭도의 사령관입니다.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된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명백하게 항적하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주 4.3은 본질은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이에요.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근데 이걸 가리려고 해요.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 불쌍하잖아 이러면서. 순위 삼촌 아세요? 그 책? 사람들이 많이 학살당하고 이래서 우리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부분만 강조하는 게 사실 본질을 왜곡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잠깐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제주 4.3에 관해서는 그냥 요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4.3 폭동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의 안타까운 희생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4.3의 희생은 그저 안타까운 희생이 그치는 게 아닙니다. 4.3 폭동 평정했기 때문에, 또 여순 14년대 반란 평정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는 폭동이 진압된 제주에서 훈련받고 파견돼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의 희생은 대한민국을 건국해낸 부국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기념하고 안타까운 희생 반드시 보상하고 기려합니다. 또한 모든 죽음은 안타까운 겁니다. 설령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안타깝죠. 그렇죠? 가족 중에도 공산주의자 있었고 국군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때는 안타깝죠.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거짓에 빠져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항적한 사람의 죽음도 애석한 일이죠. 인간으로서 우리가 애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항적한 사람들을 국가가 희생자로 기리고 보상할 수 없어요.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정체성의 뿌리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해방되기 전까지는 이 역사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됩니다. 이 진실이 명확할 때, 그리고 또 그 방향성과 관점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정리했을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극우적인 관점인가요? 아니죠. 예. 근데 그렇게 공격을 하세요. 이건 5.18 때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인데, 과외 수업 받으러 가다가 개혁군한테 구타 당해가지고 홧김에 시위 나갔다 총 맞았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들 안타깝죠? 그렇죠? 안타깝죠. 이런 분들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한적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희생자라고 기리고 보상하고 이런 거는 정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